최희유의 세금살롱 그 책 사색, 책과 사업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의 멸종. 경험의 멸종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조금 무서우면서도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제목인데, 여기 부제목이 뭐라고 나 있냐면,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크리스틴 로젠이란 분이 지은 책입니다. 기술이 경험을 대체한다. 딱 들어보셔도 요즘의 기술, AI 이런 얘기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이런 AI 관련된 책을 쭉 지금 3주 내내 다른 책을 하고 있는데, 책 3권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AI가 발달하면서 내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두렵긴 마찬가지예요. AI로부터 우리가 내 직업을 사수하려면, 나의 밥벌이를 사수하려면,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사회적 지위를 사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보는 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소제목을 쭉 읽어드리면, 직접 경험의 내리막, 대면 상호 작용의 필요성, 손으로 써야만 배울 수 있는 것, 기다림과 지루함의 기능, 감정 길들이기, 기술로 외계된 쾌락, 소멸하는 장소, 개인화된 공간, 이런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대 기술과 경험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AI하고 경험이 뭔 상관인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AI라든지 이런 현대 기술이 우리 생활에 아무도 모르게 스르륵 이렇게 젖어들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봤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께서 저를 만나는 통로가 SNS죠. 이 문명의 이 길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건데, 이게 간접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경험을 직접 해야 됐고, 그게 아니라면 활자로 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상상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텍스트가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거에 더 나아가서 영상으로 간접 경험을 하고 있죠. 그게 과연 옳은가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간접 경험을 많이 하면 직접 경험했을 때 임팩트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언박싱 영상이나 아니면 리액션 영상,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언박싱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진짜로 내가 언박싱 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하도 언박싱 영상을 많이 봤더니 안 사도 이제 느낌 알 것 같아서 별로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경험을 할 때 그런 설렘, 그 신선함, 내가 드디어 생애 첫 무언가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 감동이 있고, 그때만의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사진으로 담고자 하는 충동이 즐거운 현재를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경험에는 역사가 있고 그것은 우리 육체에 흔적을 남긴다. 솥불에 들이받친 투사의 상처는 일종의 지식을 나타냈다. 출산 이후 생긴 튼살은 인간의 몸이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상기시킨다. 또한 눈밖에 났다, 알턴니가 빠졌다, 손을 씻었다, 입이 무겁다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육체는 은유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육체 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는데, 모든 경험은 육체가 동반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가 육체 없이도 하는 간접 경험들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각 세계를 보호하고 육체의 중요성, 물리적 공간의 완전성, 내면의 삶을 가꾸어야 할 필요성을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기계로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 흘러나온다. 뜻밖의 행운, 직관, 공동체, 자발성, 공감 말이다. 수도사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머튼이 관찰했듯이 기막힌 진전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화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경험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 즐기는 것이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진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감정을, 특히 극적이거나 인상적인 경험에 대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라면 그 느낌은 네가 거기 있어야 해 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 경험이라는 게 나 자신이 직접 육체로서 경험하는 거, 그건 간접 경험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소통과 손으로 쓰는 부분,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호작용의 필요성이라는 장입니다. 물리적으로 구현된 존재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즉 같은 공기를 마시고 말로 하지 않은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몸짓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근데 우리가 요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대면 소통과 대면 소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대면 소통이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풍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무 와닿는 표현인데 정보를 풍긴다는 게 어떤 냄새나 뉘앙스를 말하는 걸 텐데 이런 것이 사실 비대면으로는 알기가 힘들죠. 글로 써도 알기가 힘들고 사람의 미묘한 표정?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건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줌 미팅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는 줌 미팅보다는 차라리 전화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전화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가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줌 미팅은 뭔가 전화보다 목소리도 또렷하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않고 분명히 얼굴을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표정이 제대로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면밀하게 목소리라도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줌 미팅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장님들이 편리하다 보니까 줌 미팅으로 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줌 미팅이 끔찍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화면을 통해 사람들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 부분이 줌 미팅이 끔찍한 이유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 해서 한 2-3시간 얘기를 나누면요. 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이런 인상이구나. 요런 데 가치관을 두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낌으로 알잖아요. 근데 줌 미팅을 하면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굉장히 길게 대화를 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난 저 사람 생각을 잘 모르겠네. 내가 파악한 게 맞을까? 이렇게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줌 미팅이 끔찍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보다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표정이라든지 리액션, 이런 바디랭귀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써야만 배울 수 있는 것. 중국에서 제필망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펜은 들어쓰되 글자가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매체를 통해서 글자를 읽고 타이핑은 할 수 있어도 막상 종이에다가 글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잘. 전체 아이들의 4% 정도는 손글씨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거랑 손으로 필기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그냥 학습이 더 효율적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사람은 정보를 처리하고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기보다 강의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습에 불리하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손으로 적을 때 정보를 더 잘 유지한다. 손으로 기록할 때는 키보드를 이용할 때보다 속도가 훨씬 느려서 요약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이 기술에 대한 도구 변화가 아니라 인지 방식에도 기술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해요. 예술단체인 사이트 환경 디자인의 설립자이자 화가이기도 한 제임스 와인스는 손을 이용한 그림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는 컴퓨터가 생성한 일러스트레이션에만 집중함으로써 디자인의 과정에서 심오한 개념적 요소가 사라진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우연이란 비옥한 영역이 사라진다라고 말한다. 기계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지는 모르겠는데 우연이란 비옥한 영역이 사라진다. 이게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필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갑자기 그때 잃었던 감정, 갑자기 내 머릿속을 스쳤던 어떤 우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이디어를 풍요롭게 하고 결과물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그런 비옥한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상과학 소설가 레이 브래드버리는 여가 시간에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머리를 비워준다. 때로는 생각을 손가락으로 표현해야 할 때가 있다. 윈스턴 처칠부터 조지 부시까지 국가 지도자들이 그림에서 위안을 찾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거다. 처칠은 40에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에 더 나은 관찰자가 되었다고 느꼈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대담함이 성취의 열쇠라는 조언을 남겼다.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너무 기괴하게 뺏겨버린다면 인간다움을 잃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전공이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는 아직도 제가 세무사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원래 하던 거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편안하게 하는 느낌이 있고 물론 제 전공이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저의 자신도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잖아요. 추상화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정밀하게 그리는 그런 정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인물화도 있을 수 있고 풍경화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장르들이 여러 가지 있기 마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상화를 그릴 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그림이 정말 인간답고 본능적인 그런 행위라는 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 제가 추상화를 그리면서 정말 이렇게 그릴 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비워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같고 마음이 집중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그걸 그 그림을 보는 사람도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소통하는 이 매력을 한번 느끼면은요.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년 말에 개인전을 했거든요. 그림을 그린 걸로 달력을 만들고 그 달력 원화를 개인전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쯤에 했는데 올해는 11월에 할 예정이에요. 제가 붓을 못 놓고 그 다음 개인전을 또 준비하고 또 달력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든 달력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장님들께서 그리고 개인전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림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뜻이 있었군요 하면서 너무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은 소통이죠.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육체로서 경험을 한다는 거 그리고 오롯이 감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우연에 기대어 사는 삶 그게 나를 진정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AI가 대체할 수 있게끔 아무리 정교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지는 선택의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볍게 읽을 책은 아닙니다. 철학책에 가까운 그런 책이고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의 많은 문장을 여러 번 곱씹어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읽은 책인 것 같아요. 경험의 멸종이었습니다.